20세기 최고의 예언자 에드거 케이시.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20세기 최고의 예언자 에드거 케이시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통틀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예언자 중 한 명인 에드거 케이시는 사상가이자 종교 철학자이십니다. 또한 그는 잠자는 예언가로 유명한 미국의 인물입니다. 1877년 3월 18일 켄터키주 호킨스 교회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셨으며 어렸을 때부터 초감각적 시각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혼자 놀거나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영혼과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모른 채 중학교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거칠 돈이 부족하여 농장의 일꾼과 구두방 점원, 서점, 직원, 보험 영업사원 등을 전전하며 다양한 일을 하셨습니다. 24세 때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실어증에 걸려 체면요법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신의 영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은 중학교 과정이 전부였지만 체면 상태에서 그는 난해한 의학 용어들을 줄줄이 말하며 심지어 적절한 치료 방법까지 알려주어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의 이러한 예언은 대부분 리딩 상태인 체면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옮겨 적은 것들입니다. 어른이 된 케이시는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셨고 케이시가 유명해지자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역시 그를 통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케이시는 자신의 능력은 남을 돕기 위해서 사용할 때에만 정확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셨는데 자신의 영리를 위한 리딩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은 타인을 위해 신이 자신에게 허락한 특별한 선물이라는 결론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미국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영자로 불리는 그는 수많은 리딩을 통하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세상에 제공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1910년에는 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체면 상태에서 의사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뉴욕타임스지 기사가 실린 이후 의사와 과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수천 명의 난치병 환자들이 그에게 도움을 구하였고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윌슨 대통령도 있었다고 하니 그가 결코 헛된 사기꾼은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그가 리딩 중 했던 예언들은 높은 적중률로 유명한데 그것은 연도나 날짜까지 정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전인 치유, 환생 등 영적 원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운명에 관한 예언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예언 중에는 많은 것도 있고 아쉽게도 빗나가거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예언도 있습니다. 그가 유명해지면서 그의 집 앞에는 리딩 약속을 잡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치게 되었는데 그렇게 그에게 매일 쏟아지는 편지들은 트럭으로 날라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체면 상태에서 우주의 모든 지식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기억을 읽어내어 인류의 운명에 대한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 우주의 마음과 합해지면 그 정보를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의 언어로 번역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의 두뇌는 신이나 또 다른 영혼과 접촉하는 일종의 컴퓨터 단말기인 셈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에드거 케이시는 우주의 온갖 소리, 빛, 파동을 읽어내 세계적인 대변동, 지진, 지구 자체의 대변동, 즉 지구 좌축 이동 등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예언하셨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많은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들 중에는 정확히 맞는 것도 빗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는 현재의 경험과 추세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경향이 바뀌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인즉 예언이란 100%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며 얼마든지 변동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치를 잘 모르는 그의 추종자들은 맞는 예언에 환호했고 비판자들은 틀린 예언들을 입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에드거 케이시가 쓴 윤회의 비밀에 기록된 것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유럽에서 가축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만연하고 이는 다시 미국 서부 지역으로 확산됩니다. 사람들은 질병이 크게 확산되기 전에 수백만의 가축을 도살하고 소각합니다. 2. 펜실베니아 알렌타운의 생물물리학자들은 인간 수명을 좌우하는 유전자의 비밀을 풀어냅니다. 3.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모하비 사막에 불시착하고 구조된 외계인은 용자리 성의 한 행성이 바로 악마가 지배하는 지옥의 실체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고고학자들은 사회에서 예수의 형제라고 주장하는 제임스라는 남자가 저술한 두루마리 책을 발견합니다. 4. 2001년 예수님이 미국에서 재림하시면 믿지 않는 이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숨을 거두실 것입니다. 5.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로 수천 명의 대형 주식 투자자와 펀드가 몰락합니다. 그러나 이는 중산층의 부흥을 예고하는 전조가 됩니다. 6. 거리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잡초가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특효약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약은 모르핀보다 더 지독한 중독 증세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7. 2명의 미국 재벌이 거액의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구호 활동에 나섭니다. 한 명은 미디어 재벌, 다른 한 명은 소프트웨어 및 전자 관련 재벌로 이들의 기부금은 모든 미국인들의 의료비를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8.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된 후 각 민족들이 독립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계대전의 발발과 대공황을 예견했고 광우병과 소련 해체를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일본, 유럽, 극지방의 지각변동 등에 대해서도 중요한 예언을 하셨는데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침몰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특이하게도 특정 조건이 붙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유럽의 북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이 지금의 기상이변과 놀랍도록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한 예언을 좀 더 살펴본다면 아메리카 대륙이 갈라진다는 놀라운 예언도 있습니다. 수많은 미국의 땅들이 바닷속으로 잠기게 된다는 무서운 예언은 두렵기만 하지만 예언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이 다른 비켜간 예언처럼 비켜가길 바라볼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에드거 케이시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최면 상태에서만 리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에드거 케이시가 높은 영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리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자신의 가난 때문에 영리를 위한 리딩을 해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자신의 영리를 위한 리딩은 하나도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온전히 타인을 위한 리딩만 하게 되었다고 하니 그런 에드거 케이시가 영적으로 높이 평가되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리딩 후 최면에서 깨어나면 그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는데 보통 그의 리딩은 아내인 에반스가 주도하였고 비서가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그의 리딩은 고민이나 고통이 큰 사람일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하니 그 역시 미스터리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최면 치료 중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최면 상태에서 리딩을 해보니 그녀의 숨은 사랑니가 신경을 누르고 있었고 사랑니를 제거하면 될 것이라고 해서 사랑니를 제거하니 소녀의 정신은 바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누가 사랑니 하나 때문에 뇌가 망가져서 정신병자가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듯 최면 상태는 에드거 케이시의 몸의 다른 영혼, 즉 신의 개입이 아닌가 의심해볼 만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잠만 잔다고 하여 어찌 타인의 고통을 알며 그 해결 방법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빨이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초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예언한 것 중 대표적으로 맞아 들어간 것은 초련의 몰락과 세계 2차 대전 등이 있습니다. 그 시대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을 비롯해 각계 유명 인사들이 에드거 케이시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1931년 명상 초감각의 메커니즘, 영적 치유와 꿈의 해석과 타오 세계 연구를 목적으로 한 연구협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그 유명한 윌슨 대통령과 토마스 에디슨 등이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살아생전에 약 5천여 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리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예언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북미 대륙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특히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질 변화의 모습을 소상하게 알려주었는데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시의 파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의 대부분은 뉴욕보다 훨씬 먼저 파괴될 것이며 또한 미합 중국 동해안의 대부분은 서현 지역이나 중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 서부는 갈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구 전체 대변으로 안정한 지역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주년 내에는 대서양과 태평양에 각각 육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현재 해안선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해저가 될 것입니다. 현재 뉴욕주의 해안지대 혹은 뉴욕시 자체도 대부분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세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한편 남과 북쪽의 캐롤라이나 주와 조지아주의 남부도 소멸될 것이지만 이것은 훨씬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자치지역은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일리노이주 미 캐나다 남부와 동부 지역의 대부분과 함께 안전한 지역에 포함됩니다. 저부의 대부분은 기타 많은 지역과 마찬가지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그가 한 예언 중에서는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가 있는데 플로리다 연안과 해수면에서 아틀란티스 사원의 자해가 발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에드거 케이시는 2년 동안 약 700번 이상을 아틀란티스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고도로 발달해 있던 전설의 대륙 문명은 3차례에 걸쳐서 파멸의 운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의 낙원 문명이 붕괴된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 그는 거대한 자연의 힘과 인간이 만든 파괴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대홍수 있던 노아의 홍수 때에 피난 나온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스며들어 아직까지 생존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대륙인 아틀란티스의 파멸의 원인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이들 중 상당수가 환생한 아틀란티스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아틀란티스인이 다가오는 재난을 예상했기 때문에 전멸을 면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틀란티스가 다시 도래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예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지방의 지각 변동의 영향으로 일본 침몰을 예언하였는데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반드시 침몰할 것이라고 반드시 힘주어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 그만큼 강하게 확신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침몰로 인해 한국도 많은 부분이 바닷속으로 침몰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또한 유럽 지역의 변화도 예언하였는데 특히 유럽 북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극지방에 대하여도 예언하였는데 북극과 남극 지역의 지각 변동이 심하게 일어나고 그 여파로 열대 지역에서는 화산 폭발이 자주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모체인 소련의 붕괴와 완전히 빗나간 공산국가인 국이 민주주의의 길을 향해서 단할 것이라는 예언도 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수면 상태에서 한 말은 1923년부터 기록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예언만 1000에 이른다고 합니다. 케이시 예언 중 1929년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 세계 2차 대전과 소련의 몰락에 관한 것은 모두 적중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다고 믿었고 남극과 북극의 위치가 뒤바뀌고 대지진이 발생해 캘리포니아 주가물에 잠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토록 무시무시한 수많은 예언들을 남긴 에드거 케이시는 그가 평생에 걸쳐 행한 일 216. 라이프 리딩 기록은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AR 영국의 발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주의 신과 같은 심령과 통하는 능력을 가진 에드거 케이시, 그는 찾아오는 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체면 상태에 들어간 후 그들의 전생 기록을 읽고 처방하는 이타행을 실천한 초능력을 가진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수많은 예언이 적중했지만 빗나간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무시무시한 예언들은 그저 현실이 아닌 꿈이길 바랍니다. 좋은 예언만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매봅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피라미드 외계인설. 여러분은 혹시 피라미드가 왜 하필 삼각뿔 형태를 갖추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시대에도 삼각뿔 형태의 건축물을 어마어마한 크기로 짓는다면 독특하고 매우 안전적인 형태의 건축물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이미 알고 있기에 그 신선함이나 파격은 더하겠지만 그래도 네모 반듯하고 공간 활용이 알찬 그런 현대식 빌딩이 아니기에 많은 이들은 거대한 피라미드 건축물을 보게 된다면 독특하군, 그러나 상층부로 갈수록 공간 낭비라고 가볍게 웃어 넘기실 분도 덜어 있으실 것입니다. 하물며 그 옛날 삼각뿔 형태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왜 이집트에서 짓게 된 것일까요? 사실 그 시대의 피라미드는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 시대 다른 문명들은 그런 형태로 지은 건축물은 없었기에 더욱 생뚱맞다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것은 화성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화성인들이 와서 지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세계적인 유명인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세계적으로 핫한 인물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아마도 일론 머스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몇몇은 계실 것입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현 시대 최고의 스타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지었다고 하여 한동안 많은 관심을 중폭시켰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 주장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왜 일론 머스크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도 조만간 스페이스X를 통하여 화성으로의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스페이스X의 최고 책임자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화성에서 발견된 인면함과 각종 피라미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세간에 떠도는 타임머신이나 공간이동을 통하여 화성을 먼저 다녀왔다는 루머가 진실이 아니겠느냐며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화성에서 이주한 외계인들이 이집트에 정착하고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스리면서 화성과 똑같은 형태와 위치를 축소하여 이집트에 세운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긴 그 말이 마냥 헛소리라고 하기에는 위에서 언급했듯 그 시대에 뜬금없는 삼각뿔 형태의 피라미드를 짓는다는 것이 다소 이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유독 이집트만이 화성에서 발견되는 피라미드와 세워진 위치와 각도까지 똑같을까요? 어쨌거나 그런 이유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만든 것이고 그것을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외계인들이 떠난 뒤 자신들의 무덤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왕은 피라미드에서 잠들어야 한다는 특별한 권위 의식으로
너도 나도 파라오들이 훗날 따라 만들게 된 것이라는 설이 있다고 하니 직접 가서 확인해 보면 알게 되겠지요. 그런데 만일 정말 스페이스 X를 통하여 화성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의 연속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일론 머스크의 화성에 대한 주장들이 모두 헛소리로 치부될 텐데. 그렇다면 나중일을 어찌 감당하려고 일론 머스크는 그런 말을 하였던 것일까요? 그런데 최근 화성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이 발견되며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화성과 이집트는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20세기 초까지 많은 사람들이 화성에는 분명 누군가가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당히 수많은 과학자들까지 화성에는 운하가 있고 강의 흔적을 비롯 많은 초고대 문명의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류가 화성 탐사에 성공한 뒤 이런 믿음은 근거 없는 낭설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화성은 모래사막처럼 뜨거운 바위와 모래만이 나뒹구는 거대한 불덩이라고 주장했던 나사의 주장과는 달리 화성에서 문명의 흔적이라고 믿을 수많은 증거들이 속속들이 발견되며 화성에는 한때 문명이 살았을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이 다시금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화성에서 발견되었던 인면암, 일명 시도니아의 피라미드로 알려졌던 인면암을 기억하시겠지요? 1976년 나사의 화성 탐사기 바이킹 1호가 시도니아 평원의 1500상공에서 찍은 사진 2장과 33,000km 높이의 상공에서 찍은 2장의 사진을 보내왔고 시도니아 지역에서 발견한 이것은 고대 화성인의 유적이나 외계인이 만든 인공물로 마치 이집트나 마야의 커다란 두상의 유물과도 너무나 비슷하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문명이 존재했었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화성에는 우리와 비슷한 인간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은 우리보다 월등히 앞선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설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는 이러한 인면함은 자연물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학자들이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는 나사가 인면함을 화석의 암석처럼 보이도록 CG 처리 후 공개했다는 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사 말고는 아직 화성에 위성을 보내서 사진을 찍거나 하는 곳이 없다 보니 나사가 콩이라고 하면 콩이구나 하고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테니 나사의 주장에 확실하게 반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궁금하고 확신한다면 이들이 직접 가서 찾아봐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어질 테니까요. 문제는 최고의 나사조차도 가끔 실수를 하여 지워야 할 부분을 미처 지우지 못한 채 공개하기도 하고 뒤늦게 CG 처리 후 재공개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겠지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나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고 나사가 공개하는 화성이나 달의 사진들에 대하여 더 불을 켜서 꼼꼼하게 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나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CG 처리를 하지 못한 곳들이 간간히 아마추어나 전문가들에게 발견이 되어 공개되기도 합니다. 한 예로 2018년 미국 소노마 주립대학의 미학과 교수 스탠리 맥다니엘과 세티 프로젝트의 일원인 컴퓨터 전문가 아난다 살리세나는 화성에 대한 흥미로운 논문을 한 편 발표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시도니아의 인면을 다각도로 구성하여 3D 시뮬레이션으로 이를 분석하였는데 흥미롭게도 인면함에서 분명한 안구와 치아의 형태가 발견되어 지적 생명체에 의한 인공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학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형태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 측에서 인면함은 파레이돌리아 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파레이돌리아 현상이란 형태가 없거나 무한 시각적 자극에서 명확하고 식별할 수 있는 패턴을 추출하려는 심리 또는 그러한 심리에서 비롯된 일종의 착시 현상이며 이는 두 사건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찾아내는 아포페니아의 하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물방울 모양이 얼굴처럼 보인다든지 구름이나 연기 등 불규칙한 형상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익숙한 모양을 찾아내는 행위 등이 파레이돌리아에 속하는데 가장 흔한 사례가 얼굴을 찾아내는 것이기에 얼굴 착시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나사는 단순히 파레이돌리아 현상일 뿐이라고 치부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많은 음모론자들과 학자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찾고자 하였으며 그로 인해 나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까지 찾아내어 나사를 당혹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나사의 파레이돌리아 현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화성에서 새로운 인면함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UFO 연구가 스콧 웨어링은 나사가 공개한 화성의 이미지에서 새로운 인면함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 놀랍게도 그가 발견한 인면함은
시도니아의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인간의 형상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엄격한 노인의 얼굴을 닮은 인면함은 수많은 미스테리 매니아들 사이에서 큰 호를 얻고 있지만 아직은 과학적인 분석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이외에도 실제로 화성에 문명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콧 웨어링은 이뿐만이 아니라 화성에서 다양한 문명의 증거들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것 중 하나가 고대 이집트를 떠올리는 유명한 건축물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발견해 내기도 했습니다. 화성의 남극 부근 돌사 브레비아로 불리는 지점에서 166km 북쪽에 위치한 곳에서 스콧 웨어링은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사각부를 찾아낸 것입니다. 선형의 실루엣은 자연의 풍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피라미드의 길이는 무려 5km 달하며 높이는 약 3km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대한 구조물인 셈인데요. 하지만 그 모습과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고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지형이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음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풍화 현상을 통해 직각의 지형이 생성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에는 이와 같은 직각의 거대 지형들이 매우 많습니다. 화성 남반구에 있는 헤라스 평원의 북쪽의 텔비 크리에이터에서도 날카롭게 생긴 뾰족한 탑 형상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 역시 피라미드와 매우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데요. 분석에 따르면 매우 높은 뿔의 구조로 뾰족한 탑이 솟은 형태인 것입니다. 또한 그 형상을 분석한 결과 구조물의 한가운데 바닥에서 지면에 걸쳐 있는 큰 균열이 있습니다. 마치 입구처럼 보이는 균열처럼 말입니다. 고대에도 이집트는 화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수도의 이름인 카이로가 아랍어로 화성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일주일이 7일로 이루어져 있음을 파악한 고대 바빌론 문명에서 고대 이집트는 성격상 화성과 같은 위치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문명에서 이집트와 화성을 연관지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화성은 과연 어떤 관계였던 것일까요? 이집트는 어째서 화성의 지형에서 자주 관찰되는 지형과 똑같은 모양의 건축물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굳이 그 시대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삼각뿔 형태의 피라미드 건축물을 왜 만들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일론 머스크의 화성 탐사 계획은 이 모든 비밀을 밝히기 위해 시도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페이스 X의 탐사가 성공하게 된다면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우주의 비밀은 한꺼번에 모두 공개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때쯤이면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그저 장난이나 기행이 아닌 진실을 폭로한 것으로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주장처럼 피라미드는 화성인들이 지구로 이주하여 이집트에 정착하면서 지었다는 루머와 화성의 문명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증거인 인면함을 비롯 화성의 많은 피라미드와 그에 따른 학자들의 주장까지 소개하였습니다. 역시나 진실은 직접 가서 보는 수밖에 없으니 그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